안녕하세요. 자유우파 40대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단국대학교 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 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더라고요. 이화여대에서도 하고 인하대학교에서도 하고 단국대학교에서도 하고요.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하는 시국선언을 참석하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로 이화여대에서 하는 것도 봤고 인하대학교에서도 하는 거 보고 상당히 전투력을 높이고 단국대학교 시국선언에 참석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고 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화여대에도 대진영 같은 애들 오고 인하대학교에서도 할 때도 무슨 조국 혁신당이니 무슨 뭐더라 방구석 골골단 이런 되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국대학교에서 하는 시국선언에도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겠거라니 하고 도착을 했는데 아직 그 시국선언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원래 이제 학교들 가면은 이미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여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다른 데로 들어왔나 하고 살펴봤는데 또 저쪽 한 무리가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기는 잘 찾아왔구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살펴봐도 대진연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모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음향 장비도 상당히 빵빵하게 앰프 스피커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우리 대진연 빨갱이 친구들이 안 왔다라는 점, 아쉬운 부분이 한 5% 있다면 또 95%에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은 평화롭지 않지만 시국선언만큼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국선언이 되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도 유튜버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게요. 이분들이 보면은 이 학교 저 학교 다 다녔거든요, 분명히. 근데 단국대학교도 온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만 오신 분들, 저처럼 단국대학교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른 유튜버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여길 다녀요. 이동하는 시간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상당한 시간과 물질적으로도 소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다닙니다. 전업 유튜버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튜버 분들 상당히 많이 와 있었고, 확인하기로는 이 레거시 미디어로는 두 곳에서 왔어요. 하나는 채널A인데 한 군데는 정확하게 잘 안 보였습니다. SBS처럼 보였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언론사들한테는 주목받지 못했다. 이 정도. 그렇습니다. 시국선언에 하는 내용들은 현 상황에 대한 내용과 또 그동안에 있었던 민주당의 폐악질,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그런 것들의 내용은 학생들이 준비하는 내용들 다 정말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 없이 다 비슷비슷하게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오늘 특이했던 거라고는 정말 대진연이 없었다는 점, 그게 저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어제 헌재 앞에서 있었던 그 대통령 변호인단, 국민 변호인단 그 19만 명 탄원서 제출할 때도 각각 학교에서 시국선언 했던 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고 고대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오늘도 단국대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거 시국선언 이번에 한 번만으로 절대 끝내지 말아라. 지금 사람들 많이 안 모이는데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새가 불어난다. 그리고 꼭 천막 준비해서 학교 앞에 어디 그 설립자분 동상이 있거든요. 거기 옆에 이렇게 텐트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문구도 잘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진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시선을 자꾸 끌어줘야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얼굴 팔린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는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일이 잘 진행이 됐을 때는 이게 리스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땐 리스크다? 그런데 일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를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개인의 리스크로 끝납니까? 국가가 전복이 되는데요. 그때 리스크의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살아야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개인에게는 어드밴티지고 나라는 나라를 살리는 일이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3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진짜 좀 같이 좀 싸워줘라. 이렇게 또 이야기 전달해줬습니다. 또 어제 헌재에서 있었던 일들 조금 첨언하자면요. 어제는 자정쯤에 헌재에 가서 한 9시 정도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 넘게 헌재에 있었던 건데 새벽에 한 3시 정도까지는 이하TV님이랑 같이 있었고 또 주변에 같이 계시던 분들은 이하TV님 가시면서 다 빠졌고 이제 어르신 2분 조금 계시다가 라면 드시고 가셨고, 그리고 아침에 헌재 정문 앞쪽으로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1인 시위 하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애국 시민분들 오시고 또 좌파 아주머니 한번 오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실갱이가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요. 아마 그 장면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KBS 차량에서 기름통 들어갔잖아요. 2통. 저도 앞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기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간식 같은 걸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헌재
후문 쪽,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정문이잖아요. 후문 쪽문이 있는데 거기서 대통령 변호인단이랑 이렇게 국회 변호인들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대리인들 하고 거기서 기자회견처럼 해요.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기자들이 거기 계속 서 있습니다. 이 변론이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거를 하려고 난로를 피우려고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요. 그 난로 하려면 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닐까. 간식도 좀 챙겨온 거 보니까 저는 저만의 추측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왜 걔네 편드냐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상상하길 그래요. 그리고 무슨 뭐 가스통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가스통 어디서 사용되는지도 뭐 새벽에 있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옆에 그 왜 긴 LPG 가스통 말고 그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스통 들어갔잖아요. 그걸로 경찰분들이 그 버섯처럼 생긴 난로를 쓰시는데 거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회색 통이. 그래서 그게 한 2개 있어요. 그 경찰분들한테 확인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헌재를 폭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무튼 그랬고 어제 헌재에서 그렇게 정문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1인 시위 하다가요. 대통령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니까 막 이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래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경험했지만 길 건너로 넘어가면은 차벽으로 가려가지고 헌재 쪽에 보이지도 않고 1인 시위의 목적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버팅기다가 경비과장이 그 맞은편에 있었던 경비대 차량 하나를 차벽 하나를 빼더라고요. 빼면서 저쪽에 1인 시위 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할 테니 넘어가십시오라고 하길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우스운 게 넘어가자마자 펜스 설치하고 못 넘어오게 경비대들이 지키게 한 다음에 그 나갔던 차량이 다시 거기를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전이랑 똑같이 차벽 설치를 해가지고 헌재 쪽에 아예 그냥 쳐다도 못 보게 완전히 그냥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괜히 그냥 경찰들 욕 무지하게 하고요. 괜히 그냥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게 무슨 경호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게다가요 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도 또 경비대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부터는 안국역 몇 번 출구부터 저쪽 끝까지 해서 그 맞은편까지 다 경호구역으로 설정이 됐다고 다 나가래요. 그러더니 막 안 나가는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스크럼 짜가지고 경비대들이 물리력으로 행사해서 사람들 내쫓았습니다. 그러더니 중간에 어떤 아버님이 넘어지시는 바람에 막 약간 소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경비대들이 다시 또 철수했습니다. 결국엔 그 안에 그러니까 헌재 맞은편 길이래요. 전부 또 사람들 들어차가지고 1인 시위 했어요. 근데 그 1인 시위가 원래 무슨 뭐 같은 구호 외치면은 집회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제 말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막 다들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대통령이 나오시는 것도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워낙에 늦게 오셔가지고 한 9시쯤 저 혼자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잠깐 이제 변호하시는 모습들 영상으로 좀 한번 살펴봤고요. 참 어제 많이 피곤했지만은 우리 대통령님이 이번 마지막 변론까지 당당하게 자기 소신 말씀해 주시고 왜 계엄이 있었는지, 왜 계엄이 필요했는지, 왜 그 필요한 조치가 계엄뿐일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설명했다고 저는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걸 듣고선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요, 그건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든 간첩이든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이코패스 분들한테는 다른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냥 공감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요즘 좀 일이 이제 낮에만 점심때까지만 잠깐 하고 나오는 거라 제 친구가 오늘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큰 돈은 아닌데 근데 이게 제가 일을 빡세게 잘 했으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돈인데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잘 얘기해서 거절은 했습니다. 저도 지금 폐업 내놓은 상태라는 거 또 얘기했더니 이해는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아무튼 그래요. 이 전국이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는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야죠.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관심 없는 국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관심 없는 국민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오늘 단국대학교 시국선언 끝나고 나서 우리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분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 헌재 안에 있는 그 8명의 재판관 중에 4명으로 나눠서 따로 다닌다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듣는 내용은 확실한 것 같아가지고 믿을 만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영식 재판관이랑 님이랑 해서 4분이 다니시는 분들이 확실하게 중립적이거나 확실하게 보수거나 그거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끝까지 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국민의 뜻으로 압박을 해서 정말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결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애국활동하겠습니다. 열공!